여론조사 생각하며 봤습니다. 예, 한참 올라갔는데 갑자기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용딱 지지율이 그참 정말 여론조사 기관인지 아니면 정말 여론조사를 조작해서 발표는 기관인지 모른다고 이 평가를 받을 정도로 우리 한국의 여론조사 기관들이 신뢰성이 이제 정말 땅에 떨어졌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 얘기 안대로 당대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떨어졌다거나 아니면은 상황 변화와 갑자기 있어가지고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릴 만한 정치적인 요인이 발생했다거나 뭔가 좀 있으면 그럴듯한 명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의 정치 환경 분위기 여건은 일주일 전이나 2주 전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나오고 있고 또 경제 지표와 상반되는 정부 여당 최고 책임자들의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과연 정부가 총재에 대한 실상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정부 여당 청와대가 특히 이런 비판이 매우 높아지고 있거든요. 사양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신문이나 방송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제 주변에서 못 살겠다는 사람이 연료지하 홈입니다. 예, 그러면 못 살겠다. 힘든다. 이것도 왜 정부가 이런 정책을 계속하느냐 이런 비판적인 견해를 다 키운 뒤 저는 시간이 갈수록 제 주변에 많아요. 왜 그럼 저는 특정 보도계 측이나 특정 연령층 특정 지역에 이렇게 편중된 사람들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사가 예산 1.1강 대표가 얘기한 주로 널뛰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2주차 3주차 지금 널띵하고 있어요. 왜 그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3.6%가 올라가지고 42.3% 구요 한국당을 3.2%가 내려가지고 31.1%. 그래서 이제 격차가 11.2%인데 이것은 지난 2월에 있었던 3주차 13.6% 다음으로 석 달 만에 최고로 편차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2월달하고 지금하고 상황을 한번 비교해보자고요. 2월달보다 지금 상황이 더 나빠요. 예를 들어서 1, 4분기에 마이너스 0.3% IMF 이후 처음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이라 어제랑 나온 경제 뉴스를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의 1, 4분기면 꼴찌 성장했다고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경제의 하강 속도에 대해서 그리고 이 경제 민생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 알 수 있는데 위험이 뒤쪽에서 말하고 되냐면 자유한국당에 떨어진 이유가 자기 집행하고 있다. 민생 경제가 어려울 거라 오니까 중도 측이 민주당 쏜다. 아니 민생 정작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중도층이 민장주로 기울어 요금 민생 경제가 어려워지는 게 이제 자유한국당이 장애 집회로 해서 어려워지고 이따 이렇게 할 분석 알아보죠. 그러니까 그 잘 나탈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자유한국당이 장애 집회를 아래 왔잖아요. 그러다가 장애 집회를 하면서 정부 여당의 실정을 특징적으로 폭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과의 소통 공간을 넓히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당이 있죠. 2016년도 사업을 총선이 전 그 수준에 육박하게 다 올라가는 추세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한순간에 장외 집회가 갑자기 나쁘게 보여진다고 중도 저한테 그게 미신 이상신이 3.2 이해가 갑니까? 자유한국당 자기 학교 벌써 한 달째 되는데 또 올라갔거든요. 계속 올라간 거지. 온갖 왜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주일 만에 떨어진다면 정부 여당이 소득주도 성장 이거 잘못된 거 나서 고치겠습니다. 어딘가 아니면은 G2가 이거 잘못 지표가 나왔는데 우리가 잘 못 읽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민생정도 이렇게 부둥켰습니다. 이런 게 나오면 또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닥쳐요. 그러니까 그런데 정부 여당은 정책도 할람 바뀌고 오히려 정부 여당에 있는 책임자들이 지나치게 장밋 부스로만 봤는데 나중에 며칠 지나서 통계치가 나오는 건 정반대 통계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우리주 정말로 이충산중 덜도 특히 민생 경제에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어려운 계층들이 굉장히 불만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예, 이 불만이 높아진 것이 장애 집회로 이어지니까 우리 자유한국당이 수도 있는 장외 집회를 통해서 이 실적을 많이 국민이란 달려가지고 정책 기조를 바꾸는 데 기여하겠다. 그럼으로써 대한 정당의 역할을 보여주겠다. 이것이 미싱의 이마자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1주 2주 사이에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게 힘내 풀까지 차이가 나냐. 구효증 민주당 이해찬이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85%,
차이 나는 게 정상이다 뭐 이렇게 바로 란 뒤로 리얼미터도 그렇고 갤럭 좋고 다혹. 이에 맞춘형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론조사기관 하면 그야말로 여론을 조사하잖아요. 이제 여론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형성돼 있는 수치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 여론을 갖다 움직이면 안 됩니다. 예외적으로. 그래서 이런 단성 두 개 얘기를 해야 되겠고 저도 여관에서는 이런 여론조사 기관의 신뢰성을 가능하면 따라가고 싶은데 이건 너무 하는 것 같아요. 추세를 보자.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안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추세다에 민주당 떨어지니까 이 추세다. 근데 그게 아주 변곡점을 맞아서 굉장히 달라지는 분위기를 자영당이 됐다든가 엄청난 실수를 했다던가 엄청난 비리 사건이 터졌다 든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추세를 봐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또 민주당이 모자란 게 있습니까? 요즘 떡같이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네들끼리 싸우고 있고 말이죠. 패스트트랙 되어서 국민들에게 심판받고 있는데 줄이 올라갔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황교안 대표가 전국 지금 인생투어를 하잖아요. 인생투어 하는 것도 민생투어에 맞춰가지고 맞춘 게 아니라고. 민생투어 시즌이 바로 현재 자기 광고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요구하고 다막 물려고 돌아가는 것이 자기가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에 대한 차기 대선이자 지지율이 지금 몇 달째 캐논 1DS 하잖아요. 그 1등 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국민한테 말씀드리는 그런데 안정 차원에서 이 능력 이것을 인정해주는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와 함께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의 만남 순간 문 대통령은 악수를 나누며 잘 오셨다고 인사했고 황 대표는 감사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이 당시 대통령을 따라오던 김정숙 여사가 황교안 대표와 고의로 악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인이 봤는데 김 여사가 이해찬 대표와 악수를 한 뒤 황교안 대표를 건너뛰고 바로 손학규 대표에게 악수를 청했다는 것으로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주장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여사가 문 대통령의 속도에 맞춰서 뒤쫓아가다 보니 악수를 하지 못한 것이라며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뿐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악수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문제가 논란이 되자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자 문 의원은 자신이 SNS를 통해 대통령 이동 시간에 따라 여사가 악수를 나누지 못할 때가 있다며 저런 황당한 의미를 부여해 대통령 내외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참 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을 향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듀엣으로 억지를 부린다며 작심 비판을 날렸다. 이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한당은 황교안 나경원 투탁 체제가 된 후 생때 총량 불변의 법칙이 생겼다. 중요한 사안마다 반드시 듀엣으로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18 기념식을 가지고 나 원내대표만 단독으로 황당하게 나대나 했다. 민경욱 당대변인이 김정숙 여사가 황 대표에게 악수를 안 했다고 다짜고짜로 시비를 걸면서 생때 총량 불변의 법칙은 과학임을 또 한 번 입증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 대변인은 지난 18일 진행된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김 여사가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일부러 악수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청와대는 김 여사가 일부러 악수를 안 한 게 아니다. 앞서 걸어간 문재인 대통령과 속도를 맞추느라 여유가 없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민 대변인은 대통령의 외부 행사가 얼마나 세밀히 작성되는지 잘 알 터이다. 악수를 나누는 게 예정됐다면 사전에 황 대표께 전달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시민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남북 화합 이전에 남남 화합을 운운하는 민 대변인의 발언은 지극히 악의적이라며 민 대변인은 자신의 발언을 가지고 구치소 503호 지시에 따른 것이고 공천권자인 황 대표의 신기관리용이라고 비판받아도 괜찮나라고 되물었다. 또 이 의원은 민 대변인의 2014년 인천 연수구 출마선언서 관련 표절 의혹을 언급하며 첫 출마선언서는 자신의 철학을 보여주는 중대한 글이다. 민 대변인은 진박 후보로 출마하면서도 당시 박 대통령이 대척이었던 유승민 의원 그를 표절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그의 일단 폭언과 궤변은 철면피가 계속 두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다음은 이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 자한당은 황교안 나경원 투탁 체제가 된 후 생때 총량 불변의 법칙이 생겼다. 중요한 사안마다 반드시 듀엣으로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
5.18 기념식을 가지고 나 대표만 단독으로 황당하게 나대나했다. 웬걸. 민경욱 당대변인이 김정숙 여사가 황 대표에게 악수를 안 했다고 다짜고짜로 시비를 걸면서 생태 총량 불변의 법칙은 과학임을 또 한 번 입증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 민 대변인은 대통령의 외부 행사가 얼마나 세밀히 작성되는지 잘 알 터이다. 악수를 나누는 게 예정되었다면 사전에 황 대표께 전달됐을 것이다. 민 대변인은 패친이 지적하기 전엔 악수 생략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의 고백 자체가 행사장에서는 대통령님 부부의 이동이 자연스레 진행됐음을 반증한다. 민 대변인은 굳이 비판하자면 뜻깊은 5.18 행사를 빠듯하게 편성한 청와대 실무진에게 유감을 표하면 충분했을 것이다. 그런데 유시민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남북화 비전의 남남화합을 운운하는 발언은 지극히 악의적이다. 민 대변인은 자신의 발언을 가지고 구치소 503호 지시에 따른 것이고 공천권자인 황 대표의 신기관리용이라고 비판받아도 괜찮나. 민 대변인은 2014년 청와대 대변인 출신으로 인천 연수구에 출마하면서 발표한 출마 선언서의 핵심 내용이 표절되었다는 논란을 낳았다.